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박종문 처장님, 보시기에 네. 어떻습니까? 동영상 조작 흔적이 있을까요? 조작 흔적 찾기 어렵죠?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검수완박 공개 변론에서 이런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했을 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악의적이고 경솔하며 박홍근 원내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고발 내용, 그다음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적절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수학에는 고발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정 변론을 두고 고소 고발하는 사례 본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제 기억에는 흔치 않은 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이라면 고소 고발 내용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양자 의원의 경우엔요, 이미 지난 4월에 검수완박법 처리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 변론은 대표적인 업무 행위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형법 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1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기사를 좀 보고 계신데요. 당시 검수완박을 추진하던 특위에서조차도 반대 기류가 강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박범계 전 장관이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사들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켜내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발언 2주 뒤에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서 밀어붙여져. 처장님, 박홍근 원내대표가 스스로 말했듯이 검수완박법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동의하진 않지만 발언을 허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원내대표의 발언을 신중하게 본다면 이거는 검수완박법이라는 거는 이재명, 문재인 두 분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에 이재명 대표 PPT 준비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더불어민주당 당이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그대로라면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데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이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아야 위장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참 이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처장님, 민법상의 통정 허위 표시, 이른바 짬짬이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민법에는 그렇습니다. 네, 민법상 통정 허위 표시, 이 짬짬이 행위,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것, 이거는 허위라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원내 일당과 그 외 의원이 3대3 동수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한 뒤에 위원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으로 인해서 4대2가 됐다면 이거 무효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없는 그것이 쟁점이 돼서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 PPT 다시 잘 봐주십시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민영배 탈당? 아마도 당이 요청했을 것. 이때 말했을 때는 대선 후보였고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입니다. 이런 분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위장 탈당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처장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변론 쟁점은 위법성과 위헌성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범위를 넘어섰느냐 여부죠. 그렇죠? 네, 아무튼 두 개의 권한쟁의 사건의 쟁점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종석 재판관이 안건 조정위 구성은 4대2로 만들려는 어떤 의도에 따라서 탈당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위법성, 이 문제, 절차 이거를 짚은 것이죠. 네, 이종석 그 재판관의 발언이. 절차상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런 질타가 나왔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국민의 시선이 두렵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장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이건 제대로 짚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안마다 이렇게 위장탈당 할 것 같아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질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답변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 점 포함해서 그 전체적인 그 법의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위헌인지 유법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검수한 바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끝났는데요. 평에 들어갔습니까? 그 시기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처장님, 네네. 예, 저 국회 들어와서 올해까지 세 번째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의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하는 데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듭니다.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의 코드 인사, 다시 말해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이렇게 코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혹여나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처리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탈당, 민영배 의원에 앞서 보면 민영배 의원이 갑자기 4월 27일에 갑자기 위장탈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위장탈당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문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슨 씹다버린 껌처럼 이렇게 아주 하찮게 취급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엄중한 이런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또 날치기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헌재가 보고 계셔야 됩니까?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것을 이것을 헌재만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엄중한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관도 증언하고 아무튼 저희들 사무실도 충분히 하고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